South Korea is probing an incident in which a cargo vessel was hit by an unidentified object in the Strait of Hormuz. The strike triggered a fire and reportedly damaged the ship's turn. Although the hull suffered a massive 7-meter breach, the ship did not sink, and all 24 crew members are safe. The vessel, the Namu, was built by the world-renowned HD Hyundai Heavy Industries. Upon the ship's arrival, the UAE denounced the attack as an act of Iranian aggression and vowed total support for South Korea's efforts to protect its ships and interests. 지난 5월 4일 세계 최대의 에너지 활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적선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피격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드론 아니냐 라고 묻는데 사실 정황상 자살 드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우리 정부와 합동조사단은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드론인지 소형 미사일인지 그리고 누가 쏜 것인지를 과학적 팩트로 확정짓기 전까지는 외교적, 법적 허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이지스함이 출동해서 다 박살냈다 라며 마블 영화를 찍는 부류, 아니면 군대는 쫄아서 도망갔고 정부는 눈치만 봤다며 나라 망했다고 징징대는 부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전쟁과 위기 상황은 저런 낭만적인 영웅담이나 감정적인 배설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실전은 피말리는 교전수치, 소수점 단위로 계산되는 선박공학, 그리고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외교 전쟁일 뿐이죠. 그럼 오늘 나무호 피격 사건 속에 숨겨진 미친 반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현지 시간 5월 4일 오후 3시 3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츠. 이곳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km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한다는 것은 단순한 해상 강도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국제 유가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특정 국가의 경제를 인질로 잡겠다는 고도의 비대칭 전술인데요. 이 사르는판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선의 38,000톤급 벌크선 나무호에서 1분 간격으로 선미 쪽 두 번의 거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초기에는 엔진 결함이나 화재로 오인되었으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감식 결과 이는 명백한 미상비행체 2기에 의한 의도적 타격으로 확인되었죠. 비행체가 아무데나 꽂힌 게 아닌 정확히 선미 좌연의 평형수 탱크 외판을, 그것도 해수면에서 불과 1m 위쪽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이건 공격자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만약 선박의 정중앙인 선창이나 용고를 직격했다면 38,000톤급의 중소형 선박은 그대로 두동강에 나서 침몰했을 것이지만 선미를 노렸다는 것은 즉 배를 완전히 수상시키기보다는 추진계통이 있는 기관실 부근에 타격을 주어 기동력을 상실시키는 미션키를 노린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이 꺼진 채 불타는 상선, 이것만큼 후속 선박들에게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는 그림은 없기 때문입니다. 피격 직후 폭발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좌측 선미 외판은 무려 7m 깊이까지 훼손되었고 선체 내부의 두꺼운 철제 프레임은 폭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안쪽으로 엿가락처럼 휘어들어갔습니다. 현재 몇몇 유튜브에서는 7m 구멍이 뚫렸는데 배가 가라앉지 않은 게 K조선의 마법이다 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공학입니다. 나무호가 침몰을 거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폭발 에너지를 분산시킨 선체 구조의 치밀함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피격 지점은 평형수 탱크로 이곳은 화물이 비었을 때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치워넣는 빈 공간입니다. 자폭 드론이 외판을 뚫고 들어와 폭발했을 때 그 엄청난 고압가스와 에너지가 화물칸이나 거주 구역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탱크 내부 공간에서 1차적으로 팽창하며 분산된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수밀 격벽 시스템입니다. 배 내부를 여러 개의 튼튼한 강철벽으로 나누어 놓은 구조를 말하죠. 피격으로 인해 외판이 7m 깊이로 찢겨나가고 내부 프레임이 안쪽으로 흉측하게 우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무호의 수밀 격벽은 끝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HD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이 드러나죠. 일반적인 싸구려 철판이나 부실한 용접으로 만든 저가형 중국산 배였다면 1차 폭발의 충격파가 선체 전체를 타고 흐르며 용접부가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파공된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관실과 화물창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연쇄 침수가 발생해 그대로 수장됩니다. 하지만 나무호의 프레임은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대신 안쪽으로 휘어지며 충격을 몸으로 흡수해버렸는데요. 엔진이 멈춰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배가 수면 위에 꼿꼿이 떠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극한의 피격 상황에서도 부력을 유지하며 예인선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이 지독한 구조적 복원력, 이것이 전세계 선사들이 비싼 돈을 주고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예약하는 이유입니다. 배의 뼈대가 충격을 버텨냈다면 그 배의 숨통을 유지한 것은 다름 아닌 안에 타고 있던
활동했던 한국인 선원들이었습니다. 폭발 직후 기관실 부근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망망대해에서 배에 구멍이 뚫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재난이 바로 기관실 화재인데, 이곳이 타버리면 선박의 심장인 메인 엔진과 발전기가 멈추고 수압 펌프를 포함한 모든 전력과 조약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리비 100억 원 수준이 아니라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배 전체가 홀라당 다 타버려 전손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러나 이곳을 관리하는 한국인 6명 핵심 선원들은 정확히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실을 밀폐하고 선박용 CO2 소화 설비를 가동시켰는데, 뭐 일반 가정용 소화기처럼 뿌리는 것이 아닌 화재구역 전체에 엄청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일시에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불이 탈 수 없는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려 불씨를 완전히 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 설비가 밀집해 물을 쓸 수 없는 기관실 화재에서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진압수단이죠. 하지만 이는 엄청난 양날의 검도 될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순간 그 구역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불에 타기 전에 질식해서 즉사합니다. 게다가 CO2를 쏘기 전에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실의 모든 환기구를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 선원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전 선원의 생존과 대피를 확인하고 환기구를 차단한 뒤 완벽한 타이밍에 CO2를 격발시켰습니다. 외국 국적 선원 포함 언어가 다른 24명이 화약고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국제해사기구 기준에 맞춘 뼈를 깎는 소화 및 대피 훈련이 몸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인터넷에서는 우리 국민이 피격을 당했는데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 함은 왜 즉각 돌격해서 적을 박살내지 않았느냐 라고 되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당시 호르무즈는 이란과 미국의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이란 측은 대놓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공격 주체가 이란 정규군인지 후티 반군인지 아니면 단순 오인 사격인지 명확한 스모킹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상태에서 한국이 4,400톤급 주력 구축함인 강감찬 함에 함포에 커버를 벗기고 돌진했다면 이란 해군이나 강경파 혁명 수비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시 타격 현장 인근에는 긴급 대피를 지시받은 다른 국적 선박 등 무려 26척의 한국 관련 선박과 160여 명의 한국인 선원이 여전히 발이 묶였었기에 이 160명의 우리 국민을 모조리 2차 타격이나 나포의 인질로 내몰게 되는 자충수가 되는 것이죠. 또한 멈춰선 상선 옆에 값비싼 주력 전투함을 바짝 붙이는 것은 전술적으로 적에게 대한미사일 피족을 2개 겹쳐주는 꼴입니다. 현대해전의 정석은 구축함 본체가 사거리 밖에서 대공 레이더를 켜고 추가 비행체 접근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 현장 구조와 확인은 레이더망에 잘 잡히지 않고 기동성이 뛰어난 탑재 해상 작전 헬기나 고속 단정을 투입해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동력을 잃고 바다 위에 멈춰버린 이 고철덩어리 나무호를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피항시켰을까요? 여기가 바로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이자 대한민국 국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것도 적대국이 표적이 된 타국의 배를 자기네 항구로 흔쾌히 받아줄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공격 세력의 타겟이 자국 항구로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나무호는 중동 최고의 수리 능력을 갖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드라이독 월드 조선소에 안전하게 입항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10년 넘게 싸마게 뿌려온 피와 땀 그리고 고도의 외교적 자산이 숨겨져 있죠. 사건 직후 UAE 외교부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공식 설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동의 심장부인 UAE가 이란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피격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테러라고 명명하며 한국 편에 완전히 서버린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란의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UAE 국영 석유회사 안녹은 미친 결단을 내립니다. 자국 유조선의 선박 추적 시스템 AIS를 강제로 꺼버린 채 야간에 비밀리에 원유를 수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상법상 AIS를 끄고 달리는 것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한 블로케이드 러너의 행위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내뺀 원유 600만 배럴의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의 산업이 멈추게 놔두지 않겠다며 위험을 전면에서 떠안아버린 것이죠. 그럼 도대체 UAE는 왜 이렇게 한국의 진심일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2011년부터 파병되어 중동의 사막에서 UAE군과 피를 나누며 훈련해온 특수정부대 아크부대 20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신뢰 그리고 천궁2 대공미사일을 비롯한 거대한 방산 협력이 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닌 형제 국가로 결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혈맹의 관계는 일상적인 외교 디테일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UAE 여권 소지자 전용 입국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 공항에서 중동인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까다로운 검문을 당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국민들을 VIP이자 형제로 대우해준 것인데 UAE 국민들은 SNS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환대와 존중을 한국에서는 받는다라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공항에 작은 아이 하나가 만들어낸 이 나비 효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빗받치는 포화 속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숨겨주고 퇴로를 열어주는 거대하고 견고한 징악적 보호막으로 되돌아왔죠.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의 나무호 피격 사건은 결국 낭만적인 영웅도 신이 내린 기적도 아닌 오직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대한민국의 견고한 시스템만이 있었습니다. 드론의 직격을 맞고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내 수밀 격벽을 유지하며 침몰을 거부한 한국조선공학의 절대적 기술력, 검문 매연과 화염 속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목숨을 걸고 CO2 수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해낸 24명의 선원들의 위대한 훈련의 결과 들끓는 국내의 비난 여론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바다에 떠있는 160명의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확전을 억제하며 교전 수칙을 통제한 한국의 위기관리,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한국의 방패를 자처하며 입항 허가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준 형제국가 UAE와의 끈끈한 동맹, 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의 표적이 되고도 수리비 100억 원의 선체 파손만 입었을 뿐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2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안전한 육지로 살려냈습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가입된 전쟁 보험을 통해 수리비 약 100억 원 전액을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튼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 지옥같은 현장에서 훌륭히 시스템을 증명해준 나무호 선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관계자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UAE는 동맹이 아니다, 혈맹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